똑같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월세 사는데 인생이 뒤바뀐 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구도 요즘에 웬만한 역세권 브랜드 33평 또는 30평, 심지어 좋은 위치 좋은 곳은 20평대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도 요즘에 많이 생겼습니다. 온리 월세, 그것도 신축 브랜드 역세권의 33평만 옮겨 다니는 제 지인의 친구, 최근에 저도 같이 한번 만나 뵀었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끼고 매수를 수성구 쪽에 최근에 했던 분, 본인은 중구 쪽에 월세를 사시는 분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최근에 부부 상담했던 분들. 마지막 세 번째 분은 똑같이 수성구에 매수를 하긴 했는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입니다. 예전에 구독자 미팅에서 참가를 해서 거기서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친구는 아파트가 아니고 원룸 건물을 최근에 수성구 쪽에 매수를 했던 주인 세대, 그것도 거주하는 대신에 조금 외곽 쪽에 넓은 40평대 거주를 하면서, 친구가 애가 3명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거주하는 것도 조금 비좁다라는 생각을 해서 외곽 쪽에 40평대 월세에 3천에 120만 원 정도에 살고 있는 요 총, 완전히 포지션이 3명이 다 다르죠. 똑같은 월세, 비슷한 보증금 월세 금액 하지만 다른 한 가지가 있더라. 최근에 다 만나보니까 마음이죠. 마음. 불안한 마음인가 편안한 마음인가 아무 생각도 없는, 앞으로 어찌해야 될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냐? 어떤 분은 거의 그런 마음이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분은 월급을 받아서 3천에 120, 본인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아파트 월세로 매달 지출이 됩니다. 단 이분은 걱정이나 근심이 최근에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많이 없더라. 현재가 더 중요하신 분이다. 대부분의 이런 대화 주제 자체가 최근에 스타벅스 대구에 새로 오픈한 지점을 가봤는데 너무너무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더라. 백화점 매장을 여기 가봤는데 여기가 지금 세일 기간이고 어떤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새로 여기가 입점을 했고, 이번 휴가는 어느 나라를 가야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단 이분들은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사시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점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 보자면, 이분들은 전세 사기 당할 위험은 없겠다. 전세금의 큰 목돈을 본인이 돈을 모으든지 대출받든지 해서 이렇게 주인에게 맡기는 건 아닐 테니 말입니다. 2년 뒤에 4년 뒤에 또 다른 새 아파트가 저쪽에 분양이 되고 입주가 하는데 그쪽에 신축 브랜드 역세권에 다음에 조금 더 큰 평수로 가볼까? 33평에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면적이 좀 생각보다 작더라. 이제 좀 30평대 후반이나 40평대로 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분의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이분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첫 번째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아파트 한 채를 본인 명의의 이런 두 신혼부부인데 본인 명의 남자분의 명의로 최근에 수성구 쪽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다. 본인은 말씀드린 대로 중구 쪽에 와이프와 같이 월세에 살고 있고 구축에 33평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대구의 이 달구발 대로를 지나는 지하철로 따지면 2호선 라인의 역세권의 구축.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불붙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 본인들이 사놓은 수성구에 전세 끼워놓고 사는 그 아파트 추후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월급 모아서, 일단은 근데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가 돈을 모아야 되겠죠. 추후에 내가 대출을 받거나 부족한 것은 나머지들이 본인들이 몇 년간 계속적으로 모은, 월급 받아서 모은 돈을 합쳐서 기존에 있는 전세금을 내드리고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의 미래 계획을 들어봤더니 애기 낳고 나중에 학교, 교육, 수성구 쪽에 하면 좋다라는 이분들 본인의 이 미래에 대한 포트폴리오 계획이 딱 서져 있더라. 로드맵이 있구나. 대단하다. 아파트 공급 물량, 미분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대구의 전세 시장, 대구의 수성구 쪽에 있는 매매 전세 물량, 나름대로 이분들이 열심히 찾아보고 기록하고 알아보고 있더라. 수성구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분양가가 어떻게 되고, 현재 내가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아파트 혹시나 더 전세가 더 빠지는 게 아닌가? 전세금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 오르는 이유가 뭘까? 주변의 물량이, 주변의 시세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분들은 레버리지를 썼다. 전세금 레버리지를 본인을 써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추후에 내가 전세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압박, 혹시나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한 역전세에 대한 이런 걱정, 어쩌나 이 큰 목돈이 한 번에 이렇게 내가 내드릴 수도 있는데 걱정이 생겼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내가 추후에 그 계획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이 신혼부부가 마음을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 후배, 예전에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이분과 좀 유사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좀 반대로 아이들도 좀 컸고 둘 다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근데 여기는 아파트를 매수한 게 아니고 원룸 건물, 그러니까 다가구 건물을 매수를 했다. 수성구 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 후배에게 몇 번 조언을 해줬었는데, 이 친구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물건도 많이 보러 다녔고 몇 달 전에 매수를 했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아파트가 아니고 수성구 쪽에 왜 원룸 건물을 샀지? 오늘 제가 원룸 건물 관련돼서 투자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원룸은 끝이다, 뭐 된다 안 된다, 다 죽었다 망했다, 팔아라, 이런 말씀을 전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는 향후 수성구의 핵심 지역의 핵심 요지에 있는 토지, 그 땅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신축이 아닌 구축, 이런 원룸 건물을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다가 한 집이 예를 들어서 계약 만료되고 이사 나가면 거기를 풀 리모델링 해서 또 다른 임차 세대를 또 조금 더 월세를 더 받아서 계속적으로 계약하는, 이런 작전으로 이 친구가 계획을 해서 나갈 것이다. 부부는 수성구 쪽에서 아이들 교육 이런 쪽과는 조금 본인들이 결정을 했나 봅니다. 여기서 하진 않고 다만 본인들이 맞벌이인데 회사 월급, 즉 나중에 내가 회사 퇴직을 하고 나서 월급을 대체할 만한 월세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두 부부가 생각이 맞았다는 거죠. 둘이 열심히 그래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유튜브 강의도 보고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매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노력을 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으니까 현재 수성구 지역 내에서 원룸 어떤 지역의 평당가가 어떻게 되고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고 1, 2, 3림이 이제 각격 관련돼서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는 이 동네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여기는 매물이 몇 개 정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바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 지금은 원룸 운영이 힘든 시기죠. 이 시기를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친구 생각은 다시 정상적으로 좀 회복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구도 신축 원룸이나 신축 다가구를 거의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소멸이다, 지방은 인구 감소된다, 그래도 괜찮은 입지 건물은 실 없이 지금도 운영 계속적으로 만실되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수익형 부동산 본인들이 소유를 한 여기 공실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 또 대출도 있죠. 건물 사기 위해서 대출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인 절약 저출 소비 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이자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돈 벌기라는 것이, 남의 그 매달 월세를 벌기라는 것이 과거에도 어려웠겠지만 현재에도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의 있는 그대로 포지션은 똑같죠. 현재 거주하는 이런 조건이나 컨디션은 3천에 120만 원의 월세에 모두 다 살고 있는 똑같은 사례. 하지만 생각이 다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미래 준비에 대한 가치관, 자녀 교육, 향후 내가 월급을 퇴사를 하면 월급이 없어지는데 그 월급을 대처할 만한 현금 시스템, 그 현금 흐름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다. 누가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로 한번 나와보시죠. 한 번도 내 명의로 된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써봤다는 얘기입니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해보지 않은, 또 운영해보지 않은 겁쟁이들의 비겁한 악플 테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누가 정답이다, 이대로 살아라 라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선택 사항이죠. 거기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내 스스로 책임지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인이고 자유 선택 의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고생의 시기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이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나 고민, 미래 퇴사에 대한 생각, 대비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시스템 현금 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나 이렇게 투자할 것이다, 현재 나 이렇게 대비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다라면 눈으로만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은 댓글을 통해서, 이 영상 하단부 댓글을 통해서 내 계획이나 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적어주신다면 제 구독자님들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아, 이분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서로 성장하는 이런 좋은 것이 유튜브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